자, 제5절 무고죄입니다. 자, 서론을 보게 되면 추상적 이원법 나와 있네요. 자, 미수가 없고 이 점은 위증죄와 같은데 목적범이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밑에도 조문을 보시게 되면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다. 목적 동그라미, 목적범이라는 것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올라가시고 자, 보호법에 관련해서 판례 한번 나와 있죠. 주된 보호법이 뭐고 부수적으로 뭐가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도표를 보면요. 우리 전 시간에 봤듯이 이 은닉도피죄, 그 다음 증거인멸죄는 친족 간의 특례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쵸? 가족이나 친척 등을 위해서 범인을 은닉도피할 수 있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족 간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고요. 그 외의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위증죄하고 무고죄는요. 자백자수의 특례가 적용이 된다. 이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도주죄 같은 경우는 어떤 것도 적용이 없습니다. 자, 무고죄 가보죠. 자, 타인으로 하여금 타인에다가 밑줄.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공무소에 대해서 허위사실 신고했을 때 무고죄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허위사실 밑줄 긋죠? 가로 열고 객관설이다. 자, 위증죄는 주관설이었죠? 무고죄는 객관설입니다. 그리고 자백자수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자, 주체는 제한이 없죠. 공무원도 번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밑에 판례 별표. 자, 두 번째 줄에 명의자는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그 명의를 대리한 자가 이 대리자가 실제 고소행위를 주도했다면 무고죄 주체 누군가요? 누구로 봐야 돼요? 명의 빌려준 자입니까? 고소행위를 주도한 대리자입니까? 빨간색으로 대리자, 대리 동그라미, 이 자가 무고죄의 주체라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음 행위 대상을 볼게요. 자, 공무원, 공무소다. 모든 공무원, 공무소가 아니라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는 직권을 가진 사람만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예를 보시게 되면 검사, 사법경찰관 및 그 보조자, 대통령 등등이 나와 있는데요. 판례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자, 빨간색으로 대통령도 부하 직원에 대해서 징계권을 갖고 있죠. 국세청장관도 마찬가지고요. 도지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허위사실 신고하는 내용의 진정 등을 하게 되면 역시 뭐가 됩니까? 무고죄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파란색으로 조합중앙회 세모, 조합중앙회장 세모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고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위 상대방이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고 봤습니다. 의 보시게 되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을 가로 열고 객관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허위라고 오신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다면 그때는 무고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점에서 위증죄하고 다른 거예요.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고 믿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어떻대요? 파란색으로 부합하다, 부합세모. 그러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허위인지 아닌지는 검은색으로 핵심 동그라미, 중요 내용 동그라미를 가지고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고죄에서 말하는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적극적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걸 입증해야 돼요. 그래야지 무고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진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검은색으로 파란색으로 소극적 증명 밑줄 그으시고 X 이것만으로는 판단하지 않겠다. 즉 무고죄 성립을 엄격히 엄중히 하겠다는 겁니다. 소극적 증명만으로도 된다고 하면 틀려요. 자, 다음 자, 도박자금 대여 사건 볼게요. 우리 형법 이제 거의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 맨 끝에 나와 있는 무고죄, 위증죄, 증거인멸죄, 범인은닉도피죄 이런 것들이 공무원 시험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출제가 잘 됩니다. 재산죄보다 비중이 더 높아요. 그래서 마지막 파트를 정말 신중히 해서 몇 번 보셔야 돼요. 자, 도박자금 대여 사건 볼게요. 자, 신고 사실이 일부의 허위가 포함되어 있다 했을 때 이것이 단순히 파란색으로 과장에 불과하다 세모 치시면 이때는 죄가 되지 않아요. 일단 끊고 무고죄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 일부 사실이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해볼까요?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친다. 동그라미 1번. 그 밑에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동그라미 2번. 그랬을 때에는
이것이 무고죄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밑에 2번인데, 자, 빨간색으로 도박자금을 대여한 사실에 대해서 그 용도에 대해서 허위를 신고했을 때 이것이 무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도 좀 받으시지만 2번이 출제가 더 잘 됩니다. 도박자금 대여한 금전 용도에 대해서 허위 신고했을 때 무고죄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이 사실관계는 참고로 받으시고요. 사실관계 시험 나온 건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서 요 밑에 제가 사실관계 나온다고 한 것은 사실관계 나옵니다. 근데 이건 참고로 좀 받으시고 1번, 2번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2판례 별표 쳐볼게요. 자, 밑에 2도 별표를 쳐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금전을 대여한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는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 사실대로 얘기했었더라면 내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인데 저놈이 나한테 빨간색으로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다. 용도 동그라미. 속이는 바람에 내가 대여해주게 한 사안이라면 그때는 밑에 줄에 무고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끊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박자금 용도 속인 거지, 그치? 그래서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해줬다고 하게 되면 무고죄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용도가 아니라 파란색으로 단지 차용인이 변제 의사와 능력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 이거 세모 치시면 이걸 세모 치시게 되면 이때는 위의 것과 달라서 마지막으로 밑에 허위사실 신고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 영향을 줄 정도로 허위사실 신고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무고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밑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요. 자, 돈을 갚지 않는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도박자금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뭐 내비게이션 쭉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까지 사실관계인데요. 여기서 파란색으로 변제 의사와 능력도 없는데 파란색으로 세모 치시면 파란색입니다. 세모 치시면 자, 이것은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무고죄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 그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연 사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허위사실 신고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이거 이해하시려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용도란 말 나와 있잖아요. 용도, 이 용도라고 나와 있을 때는 색깔칠 하시고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무고죄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제 의사와 능력 유무에 관해서 속인 부분이라면 이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취지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봅니다. 자, 여기죠. 판례 보시게 되면 자, 일부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앞 페이지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단순히 정황을 과장했다. 파란색 세모 치시면 그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 또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2번 별표.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이 범행의 공범으로 가담을 했습니다. 근데 자신 부분은 숨기고요. 파란색으로 상대방만을 고소했던 거예요. 고소장에는 상대방만 있지 자신은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고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는 그 상대방만을 고소한 것은 진실에 부합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고죄가 된다 안 된다? 무고죄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자, 밑에 OX 판례.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은 무고죄가 되고요. 새빨간 거짓말이 아닌 것은 무고죄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까요? 빨간색입니다. 자, 돈을 대한 바가 없죠. 이미 변제 받았잖아요. 이게 진실이 검은색, 진한 검은색이 진실이거든요. 근데 마치 돈을 대여하였다 동그라미. 또는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동그라미. 새빨간 거짓말이죠. 무고죄가 됩니다. 자,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 이게 진실이거든요. 객관적 진실. 근데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동그라미. 거짓말이지? 무고죄입니다. 3번. 공소시가 완성된 것이 진실이거든요. 근데 마치 공소시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동그라미. 이것이 바로 뭐다? 새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에 무고죄입니다. 4번 가볼게요. 자, 을이 경찰관을 폭행하며 을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즉 경찰관을 폭행했고 을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진실이거든요. 진실인데
이 친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나는 방해한 일도 없다면서 오히려 경찰관을 불법 체포로 고소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지? 라고 했을 때 무고죄입니다. 위증죄를 고소한 것이 진실인데 그 고소가 허임이 밝혀졌어요. 무고죄입니다. 다음 정당하게 적법하게 한 것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위조하였다고 신고했기 때문에 거짓말이지? 무고죄입니다. 먼저 자신을 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한 것이 진실인데 오히려 돈을 뺏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지? 무고죄입니다. 8번 팔을 잡은 사실이 없었다. 서로 멱살을 밀고 당긴 과정에서 입은 상해임을 알 수 있었다. 이게 진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피고인들이 양팔을 잡아 가세하였고 그 다음 안면부를 때려서 상해를 입혔다. 상해 동그라미. 아니 위에서 그랬잖아요. 팔을 잡은 사실도 없다고요. 그리고 이 상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멱살을 믿고 잡힌 관계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지. 따라서 이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지. 그래서 무고죄가 됩니다. 9번 갑과 을이 공모하여 대금을 편취한 것과는 달리 이 공모가 진실이거든요. 공모에서 편취한 것이 진실이거든요. 근데 별도로 어떻게 했습니까? 별도로 이 갑이 기망하여 편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거짓말이지. 진실은 공모인데 공모가 아닌 별도로 갑이 혼자서 사기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무고죄가 됩니다.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 진실인데 허락 없이 마음대로 처벌하였던 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고죄가 됩니다. 그래서 진실에 반하는 즉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은 무고죄가 되는 판례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동그라미 친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파란 펜 들어보시고요. 자,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객관설리라 그랬어요. 자, 밑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하였습니다. 근데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관적이죠.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지. 그리고 사실이 아닌 평가입니다. 평가. 평가에 잘못이 있는 것은 객관설과는 맞지 않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허위로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주관적 평가, 법적 평가를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허위사실 신고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무고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밑에도 주관적 법적 평가지 이것은 무고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허위사실 신고해야지 무고죄가 되는 것인데 허위사실 신고한 바가 없지 3번도 그래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정황 다소 과장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4번부터 9번까지를 묶어볼까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9번까지를 묶어보면 이것은 옆에 적어볼까요? 정황 과장이다. 정황 과장은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들인데요. 자, 볼까요? 강간을 당했다. 이게 진실이거든요. 구타당했다. 그 다음 옷을 잡고 밀고 당겼다. 그 밑에 잡고 밀고 당겼다. 그 밑에 찰과상 및 좌상 입었다. 찰과상 및 좌상 입었다. 요거까지만 진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를 포함시켰습니까? 파란색으로 상해를 추가시켰습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강간을 당한 것은 다 적었는데 약간 뻥튀기를 하는 겁니다. 상해를 약간 포함시키는 거죠. 6번도 상해를 포함시킨 것이고요. 7번도 상해를 포함시켰고요. 그 다음 8번도 상해를 포함시켰고요. 9번도 비골골조를 포함시킨 거예요. 기본적 사실은 그대로 적고 플러스 알파를 추가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은 약간의 과장이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것은 무고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10번부터 볼까요? 자, 10번부터 12번까지를 묶어볼게요. 검은색으로. 이 세 가지는 이것은 법적 평가를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이미 변제받은 금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나요? 착복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죠. 절취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지금 잘못 기재했지. 이 사람이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평가, 그 죄책을 달리 적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절도죄하고 권리행사 방해죄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지금 공부를 해서 지금 알까 말까 하는 지경인데 그거를 법을 공부하지 아니한 범죄인들이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냐고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고죄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치냐 횡령이냐 둘 중은 어느 하나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세무 치시고 이런 것들도 법적 평가를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고죄라고 하는 주관적인 식 자체가 없어서 고의 탈락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3번은 앞에서 봤죠.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실을 숨기고 했을 때 파란색으로 변제의사 능력 유무 이거 세무 치시면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 판례 봅니다. 최신 판례인데 아주 출제가 잘 되는 판례입니다. 별표 박아두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자,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실에 대하여 자,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또는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자, 그러면 이 가해자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경찰서, 검찰 막 끌려다니고 재판받고 막 했는데 오히려 불기소가 나오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전세는 역전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 피해자를 가만히 안 둘 거예요. 가해자가. 그래서 너 잘됐다. 너 무고죄를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자, 실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칩시다.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성폭행을 당했다 칠게요. 자, 그러면 이 여성은 성폭행 당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피눈물 한번 흘릴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불기소 무죄 판결 받았다면 그 자체에 또 눈물 한번 흘릴 것이고 무고죄로 또다시 내가 고소를 당하면 또 거기서 눈물 또 한번 흘릴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성폭행 피해 입은 사람이 겁나서 어디 고소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 불기소나 무죄 판결을 내려졌다 하여 자, 이를 근거로 그 신고 내용이 다 허위다 라고 단정하여 무고죄로 다 공세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성폭행을 한 적이 없어요. 저 여성이 나의 인생을 망치기 위하여 내 사업을 망치기 위하여 거짓말로 이렇게 허위로 강간죄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면 실질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 하여 무조건 허위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그자가 처하였던 객관적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채 무고죄 연지 여부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 그런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무조건 무고죄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그 여성이 얘기하고 있는 그 말,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그러한 말, 진술에 대한 그런 변소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판결 내용입니다. 최근에 출제가 많이 내려졌기 때문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